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대상 20장. 다윗 왕 시대의 중요한 승리 기록인데요. 암몬족의 수도 라빠 함락, 그리고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맞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내용들이에요. 다윗 왕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면서도 뭐랄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묘사들이 특히 흥미롭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라빠 함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봄,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대신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땅을 치고 수도인 라빠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함락시키죠. 네, 요압이 실제 전투를 이끌었는데 근데 다윗은 전투가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이 패배한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는데 이게 금 한 달란트 무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면 무게가 어느 정도죠? 이게 약 34kg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보석까지 박혀 있었다고 하고요. 와, 34kg짜리 왕관을요? 그걸 머리에 썼다고요? 네, 기록상으로는 다윗이 그걸 자기 머리에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와, 비싸다 이걸 넘어서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뭐랄까, 정복의 상징성을 다윗이 직접 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승리의 영광이 결국 다윗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도 무수히 많았다고 하고요. 3절에는 또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내용이 그렇죠. 네, 라빠 성읍 사람들을 끌어내서 톱질, 쇠도끼질, 돌서래질 같은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기록인데요. 당시 전쟁 포로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리품 획득을 넘어서 정복한 민족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또 왕국의 권위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고대 근동 전쟁의 냉혹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투, 특히 그 유명한 거인들과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8절이죠. 그렇습니다. 거인들과의 전투가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먼저 4절. 게셀 전투에서는 훗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의 아들 중 하나인 십배, 다른 번역에는 삽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5절에는 또 다른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하난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네, 특히 이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묘사되어서 그 거대함을 짐작하게 만들죠. 배틀체요? 와, 정말 거대했나 보네요.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무엘하 기록과 비교해보면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고 명시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기록의 다양성이나 전승 과정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마 가장 인상적인 거인은 6절에 나오는 인물 아닐까 싶은데요. 아, 그 손가락 팔가락. 네, 정말 구체적이고 귀한 묘사입니다. 가드 출신이라고 하고요. 이 거인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다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네, 그리고 8절에서 성경은 이 거인들이 모두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인데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 손에 죽었다고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거인들과의 싸움이 반복해서 나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아무래도 다윗 왕국이 마주했던 그런 강력한 위협들 혹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위협들을 결국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신적인 도움으로 제압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사회가 어떤 강력한 타자나 위협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야기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역대상 20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라빠 함락과 블레셋 거인 격퇴라는 두 사건을 통해 다윗 왕국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기록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리더십의 형태 같은 거요. 요압처럼 현장에서 직접 싸우는 리더와 다윗처럼 후방에서 지휘하고 최종적인 영광을 얻는 리더.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더 주목하게 되시나요?
그러게요. 또 전쟁의 가혹한 현실이나 거인으로 상징되는 그런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역사는 그걸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는지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공을 세웠는데 가장 빛나는 전리품인 그 무거운 왕관은 결국 다윗의 머리 위에 놓였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는 종종 이렇게 기록되곤 하는데 과연 공적과 영광은 어떻게 분배되고 기억되는 것이 맞을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